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착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각 병원에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략 생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 모발 이식의 생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건 아마 우리나라 이외에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SNS라든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모발 이식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미 병원에 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착률은 우리가 100개를 심었을 때 몇 개가 사는가,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60%, 70%일 때도 있었고 80%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 이상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발 이식을 이렇게 심고 나서 결과를 보면 만약에 한 7, 80%의 생착률이다 그러면 군데군데 빈대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심은 일정한 그 간격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90% 이상은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제 80에서 90%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건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실험할 때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마다 생착률을 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심는 거는 인풋은 알 수 있지만 아웃풋이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잴 수는 없지만 대략 한 90%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보다 왜 생착률이 좋아졌을까? 우리가 머리는 다 똑같잖아요. 머리카락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많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병원별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 논문에 따라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모발을 띄워 가지고 상온에 아니면 얼음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떨어지면 혈관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에 빨리 해야 되는가, 보통 6시간을 보는 경우도 있고 8시간을 보는 경우도 있죠, 상온에서. 그래서 이 시간을 빨리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관도 만약에 얼음이라든지 특수한 용액이 되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수술 시간을 빨리 하는 게 나쁘지 않죠, 모발 이식에는. 우리가 맹장 수술을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니죠. 대강할 수 있으니까. 모발 이식은 만약에 정확하게 빨리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 생착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나씩 분리하는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깎아보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깎아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3개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심는 게 결과가 좋겠죠. 이걸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하는 거는 결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낭 단위 이식이라고 합니다. 모낭 단위 이식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에 쌓여 있다는 거죠. 이 막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분리할 때 모낭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낭 단위 이식으로 수술하려고 노력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앞머리라든지 뒷머리를 할 때 옛날에는 수십 개씩 한꺼번에 심었는데 요즘은 하나, 2개, 3개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나의 모낭이 4개짜리, 5개짜리가 많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착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분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낭 단위 이식으로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할 때 모낭이 상하지 않게, 그 다음에 주위에 지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붙어 있으면 좋아요. 요거를 예쁘게 한다고 아주 예쁘게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심는 것도 간호사가 심어도 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적어도 의사들이 심고 떼고 해야 되는데 이 분리 자체는 의사가 하지 않아도 돼요. 뭐 간호사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는데 요즘 분리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생착률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분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생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분리사들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 분리의 문제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역시 그 식모할 때의 문제가 되겠죠. 이건 이제 의사들이 직접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심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깊이는 이제 모낭은 이 진피를 지나가지고 이 지방층이 약간 위쪽 지방층에 있거든요. 근데 이 깊이를 만약에 몰라가지고 진피에 너무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깊게 한다면 이게 모낭염의 원인도 되지만 충분한 영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생착률이 떨어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심어지는 이 깊이 자체도 생착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환자의 영역인데 담배 피시는 분, 그다음에 술 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피곤한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하나 뭐 예를 든다면 담배를 피면 혈관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덜 가기 때문에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환자의 팩터.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제발 좀 잘 하자. 그럼 생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착률을 높이는 저 주관적인 생각으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전보다 우리가 모발이식의 결과를 좋은 거는 생착률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그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했던 게 이 네 가지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착률이 좋아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발이식에서 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 이 생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야지만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